뉴스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뉴스 저희가 확인을 할 텐데요. 먼저 포털 한번 볼까요? 포털 저희는 뭐 다음을 보니까 네이버는 안 보니까 다음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나마 볼 게 다음밖에 없어요. 네. 쭉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홍콩이 준 전시 상태라는데 어떡하죠? 지하철 다수 역까지 폐쇄가 됐다는데 모든 폭력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대합니다. 근데 홍콩 문제, 인류애와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만 상당히 국가적으로 개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홍콩은 서세 동점, 서양 문명이 동양을 침탈해 가는 과정에서 잃었던 뼈아픈 중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를 되찾으려 하는 중국의 입장이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일견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콩인이 된 중국인에서 홍콩인으로 정체성 변화가 이루어진 대부분 젊은 우리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이 참 놀라운 인류애적인 지혜를 통해서 홍콩 땅의 평화가 과거처럼 다시 깃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의당 간 이자스민 전 의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한국인이 약자에 대한 관심이 변해서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느낀 거군요. 그래서 정의당 왔어요.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이지삼에서 장교가 여군 강간 미수로 인해서 구속이 됐대. 이게 해군 창설 일이었나 보죠. 이래서 빗발했대. 생일날이. 뭐 이런 속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보다는 유승민 쪽에선 신당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유승민. 자, 인권위에서 세월호 죽음의 관광, 동성애 담배보다 유해하다, 이런 김문수 혐오 표현을 진정했는데 각하했대요. 왜 각하했지? 혼내줘야 되는데. 응?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가 이런 혐오 표현을 했단 말이야. 세월호 죽음의 관광이었다. 동성애 담배보다 유해하다. 이런 조선일보 류에 세월호 좌파로 몰아서 추모하는 우리 시민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혐오 발언. 정말 혐오 발언은 싫습니다. 이것도 혐오 발언인가? 혐오 발언을 혐오합니다. 네. 여하튼 각하 좀 혼내줘야 되는데 각하 결정을 내렸대요. 응? 이유를 살펴봤더니 인권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발언이나 선거 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됐다고 보기 어렵다. 뭔 소리야? 발언도 하고 선거 공약도 했나 봐요. 근데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얼마나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아픔이.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 진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러면 안 되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공권력이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전선에서 만든 GOP 같은 곳인데 이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어느 국가인권위원회인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뉴스가 떠 있어요. 뉴시스에 보면 세월호 가족분들이 주말마다 폭언과 폭행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는 거죠. 광화문에서 태극기 모독부대 그리고 빤스 목사 광신 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보도에서 가끔씩 전달해 드리는데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손가락 욕설과 말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똑같은 발언을 한 김문수
시장 후보로서 전직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마당에 일반 시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은 더 이상 더구나 처벌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각하를 해버리면 매우 실망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조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폭언, 폭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 같지 않은 짓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건 많이 본 뉴스, 열동률 높은 뉴스, 이렇게 요걸 보면 10개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뉴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술 취해 잠든 학원 강사 성폭행한 놈, 이건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혼내주려고 보셨겠고, 경기고등학교 11년 선후배 손학규 한교안이 왜 싸웠나? 경기고 프레임으로 가는 것도 좀 웃기다. 손학규 한교안이 청와대 당대표 만찬에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한교안이 뭐 간단해요. 뭐 두 사람 싸운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만은 한교안이 자기들도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안을 냈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냐 그게 라고 손학규 옹이 싸우친 거야. 한교안 그게 아니라고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교안이 그걸 아니요 하면서 붙었다는. 경기고 11년 선후배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어요. 여하튼 뭐 그냥 그랬대요.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갑시다. 요거 뜨거워요. 월급 300만 원 정도를 주는 모병제 하면 어떻겠느냐. 모병제를 얘기할 때가 됐죠.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남북 간에 지금 평화 데탕트가 꾸준히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모병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월급 300만 원 줄 테니 군대 갈래? 했을 때 찬성 33대 반대 52래요. 반대가 훨씬 많죠. 근데 요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계열로 쭉 최근 10년 동안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절반 가까이 찬성이 늘은 거예요. 과거에는 18% 정도 나왔더라고요. 찬성이. 급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전두환을 자랑스러워야 된다라고 또 미친 소리를 누가 했네요. 이런 거는 뉴스 비평에서 기레기 얘기하면서 몰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모병제, 사실 모병제에 대해서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CBS에서 리얼미터,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해 드렸죠. 이택수 대표가 나와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요.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짚어드리죠.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이게 남경필 때, 김두관 때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김두관 의원이 당시 대선 후보로 2012년 좀 나왔을 때는 15%에 불과했대요. 지금 33%인데. 그리고 4년 뒤인 남경필 지사가 요 얘기 꺼냈을 때는 27%로 또 높아졌는데 12년, 16년, 그리고 19년, 4년 뒤에 거의 2배.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거의 27에서 33%면은 50% 정도가 또 계속 이 모병제에 대해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체 지지율보다 20, 30대, 1, 20대 지지율로 가면 아마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모병제에 대한. 참고로 여기 보니까 이택수도 자기도 모병제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병제 찬성이라고.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지금 모병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한번 짚어줘야 되거든요. 대단히 뜨거운 관심사잖아요. 경향신문에서 과거 대선 주자들의
모병제 관련 발언을 정리했는데 이런 기사를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의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의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공급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왜 그거를 국민들이 블로그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냐고. 경향신문에서는 남경필이 과거에 2016년에 모병제 얘기 냈던 거를 언급을 다시 해주고 있고, 유승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김무성도 긍정적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뭐 이게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재밌어요. 여야를 떠나서 찬반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사 의견이 재밌어요. 선택적 모병제라는 것인데 심상정은 사단별 모병제인데, 그러니까 요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가요? 선택적 모병제를 자기는 지지한다 하면서 프로페셔널 무기 장비 전문가 이런 경우 미군은 훨씬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병제에 대한 의제가 설정되면 좋아요. 경향신문처럼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모병제 하고 있는 독일, 뭐 대만, 캐나다, 그리고 제일 크게 하는 미국 이런 데 현실을 좀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모병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불가피한 인구 축소의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뭐 이런 취지로 지지를 하는 반면에, 모병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만 갈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절충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의 선택적 모병제인데, 군대가 지금처럼 똥별들이 관사에서 갑질하면서 노예처럼 애들을 부리는 그런 아주 전근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화되고 진보되고 조직 효율이 높고 군대 출신이면 사회 어디 가서도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군 현대화, 군의 어떤 선진국화를 통해서 군대를 누구나 가고 싶은 곳, 하지만 가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군에 들어가서 미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대학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대학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 예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헬기 뭐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짧게 배워서 짧게 활용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아주 전문 그 장교 제도도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검은색에 점점점 찍혀져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검은색 별 있죠. 별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찍혀져 있는 계급장이 그런 기술 장교들이거든요. 기술 장교를 대거 늘려야죠. 그래서 기술력이 고도로 발달되게, 이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군대가 아니라 모병제 하에서 어떤 군대가 돼야 될까를 선진국 군대를 보여주면서 저 정도면 나도 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줘야죠. 그런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서 뭐 현재 이렇게 눈 가리고 블라인드 상태에서 선택하라 하는데도 33%나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뉴스 뭐 재빠르게 여러분들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기사가 있어요. 전두환 테러 영화 26년 영화 26년 어디였나? 영화 26년이 저희 고발뉴스 보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시는 이 책이 아름다운 청년 강풀이 쓴 26년이라는 만화잖아요. 이 만화를 근거로 해서 이제 26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26년에 나오는 스토리와 취재된 내용이 대부분 제가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풀 작가한테 제가 이걸 구술해주고 그걸로 굿이 아니라 굿 아니고 굿을 해주고 이 만화가 나온 것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원래 영화 26년을 이혜영 이 감독을 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원작의 원작자로서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래서 과연 전두환에 대한 테러, 전두환을 이렇게 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전직 사격 선수가. 그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전두환을 해야겠다. 보니까 60대 남성분이 하필이면서 112에 전화를 걸었어. 어? 전두환한테 온 것도 아니고. 112에 전화를 걸어서 전두환을 내가 때려주게 라고 60대가 얘기를 했대요. 요게 사실은 우리 그만큼 전두환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법원을 능멸하고 자기가 무슨 뭐 치매 걸렸다고 법원을 능멸하고 필드에서 일반인들 잘 가기도 힘든 필드에서 골프나 치고 앉아있고 그런 걸 보는 우리들이 마치 개돼지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모멸감이 느껴지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저런 전두환 같은 놈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정신적 모멸감 피해를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60대 이제 어르신이 전화를 걸었어. 근데 왜 112에 전화를 걸었는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그래서 112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래. 그렇잖아. 업무 방해한 거지. 폭력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라 업무 방해. 전두환을 실제로 눈앞에서 만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한 소리 치실 수 있겠어요? 군밤이라도 한번 때려줄 수 있겠어요? 자, 중앙일보 잔머리 요거 기사 여러분들 아마 눈 밝은 분이시면 보셨을 텐데 뉴스 체크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가 수상한 여론조사다 그러면서 몇몇 매체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고 있다보다 많냐라고 수상하다라고 조진 적이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지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더 잘해로 나왔어. 빠밤. 너무 골 때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잘한다를 톱으로 못 올리고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을 찍는다. 그러니까 38%다. 이런 걸로 헤드라인을 뽑았다는 상당히 웃픈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되게 진짜 이 꼼수의 꼼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자료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중앙일보는 여론조사 기관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 안에.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잘못함 있는데 잘못함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응? 잘못함이 더 많은 것 같아. 잘함보다. 근데 분명히 잘함이 많아. 가만히 보니까 모름과 무응답 6.1%를 잘못함에다 이렇게 끼워 넣었어. 그래서 각도가 50%를 잘못함이 넘은 것처럼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언론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자기 기자나 편집팀에서 여론을 이렇게 모아서 이게 대한민국 2019년의 여론입니다 하고 쫙 보여내주는 거잖아요. 신문 지면에다가. 근데 어떤 날은 자기네뿐만이 아니라 물론 자기네가 질문을 정하지. 근데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실제 여론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사에서 가장 현대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 입각해서 정교한 여론조사를 했어.
그럼 평상시 자기네 매체 뉴스보다 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걸 딱 발표한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네는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전복시키려고 거의 내란 수준으로 계속 공격적 기사를 써왔잖아. 중앙일보는.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그렇게 나쁘다고 흔들고 때려잡으려고 그랬는데도 잘함이 더 많어. 그러면 이게 잘함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모른 무응답 6.1%를 여기다 붙였어 봐. 잘함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나왔겠지. 그죠? 이건 매우 잘못된 꼼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꼼수가 여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야. 자, 이 꼼수가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걸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정보지계 통해서 도는 얘기인데요.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심지어 한국갤럽 나아가서 수상하다고 며칠 전에 고발했던 리얼미터보다 중앙일보가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보수 야당과 태극기 모독부대 지지층에서 야 이거 중앙일보 니들이 더 수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실제 보니까 KBS가 긍정이 제일 컸어요. 49.7%가 잘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49.8%가 잘하고 있다. 근데 중앙일보가 이렇게 나왔어. MBC나 리얼, 갤럽, SBS보다도 훨씬 더 긍정이 높게 나온 거지. 그래서 야 니들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 더 보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수술실 CCTV 경기도 지역에 있는 도립병원들에 대해서 확대 시행 중이죠. 수술실 CCTV. 근데 지방 정부들 모임에서 이게 대단히 큰 호평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인데요. 거의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언론 소비 활동을 하다 보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시간 현재 고발뉴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기사가 떠 있나 봤더니 조선일보가 박홍신부를 기억하는 법 하는 민동기 기자의 기사가 있는데요. 박홍신부는 사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신부세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이상해지셨죠. 소위 말하면 변절하셨죠. 그래서 당시에 주사파를 맹공격하고 그런가 하면은 불행한 분신 사태와 관련해서 죽음의 구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김지아 시인과 마찬가지로 제기해서 상당히 운동권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사실인데 조선일보에는 그런 내용이 싹 빠져 있대더라. 결국 언론이라는 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택과 배제를 하는 곳이에요. 이 조그만 소반 위에 일용할 양식을 그날 삼시세끼 올려야 되는 며느리 같은 자식 같은 입장인데 그렇다면 골고루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그 선택을 지네가 먹고 싶은 거, 자기네만 편한 거 위주로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없다고 배제해버리는 그런 언론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박홍 신부의 마지막 가는 현장 속에서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체크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